안녕하십니까. 도경 김문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금일간의 병오년 종합 운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26년 병오년은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오화가 함께 들어오는 해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모두 강력한 화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형국으로 만물을 밝게 비추면서 동시에 뜨겁게 달구는 기세가 매우 강렬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맑고 차가운 보석이나 서리에 비유되는 우리 신금일간한테 천간의 병화는 정관으로, 그리고 지지의 오는 편관에 해당이 되어서 일생일대의 명예와 위기가 교차할 수 있는 매우 극적이고 운명적인 한 해가 될 것을 예고드리는 바입니다. 신금일간에게 이제 병오년이, 특히 26년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현상은 천간에서 일어나는 병신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비겁이 있거나 일간인 신금이 세운에서 오는 이 병화라고 하는 정관과 직접적으로 합을 이루는 것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 그리고 직장 또는 이제 여성들에게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와 사건이 발생함을 암시드리는 겁니다. 신금에게 병화는 자신을 녹여 없애는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업적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는, 본 운세의 분석에서는 이제 조후, 일간의 특성, 육신과의 관계,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그리고 격국과 이제 원국 지지와의 합충 변화 등을 통해서 종합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에 신금일간이 맞이할 영광과 시련의 갈림길에 대한 심층적 해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26년 이 병오년의 운세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금일간에게는 이제 병신합이 되겠죠. 이 신금일간이 병신합이 됨으로 해서 과연 내가 빛이 될 것이냐,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녹아내려버릴 것이냐. 신금은 본질적으로 차고 서늘한 기운을 가진 완성된 보석과 같아서 근본적으로 따뜻한 곳을 싫어하고 한랭한 환경에서 안정을 찾게 되는 육신인데, 이 병오년은 매우 뜨거운 기운인 병화와 오화가 동시에 들어와서 신금을 위협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천간의 병화는 신금을 직접적으로 녹여 없앨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죠. 이런 병화와 일간 신금이 합을 이룬다는 것은, 비유를 드리자면 작은 보석이 거대한 태양과 직접 마주해서 그 빛을 온전히 받아내는 모습과 같은데요. 이 만남은 신금에게는 두 가지의 극단적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고의 명예와 사회적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관과의 합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공인된 지위, 명예로운 직책, 세간에 주목받는 자리를 의미하기도, 결혼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합격을 하거나 수상이 되는 등 개인의 신분이 격상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형국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금일간이라는 존재의 소멸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이 병신합이 되었을 때 이 신금일간에게는 수라고 하는 나를 보호해주는 기운이 없으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수포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화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신금이 녹아내리는 형상으로서 과도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현상, 건강 악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조직이나 타인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26년의 성패는 전적으로 사주 원국에 신금을 보호해줄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수인데요. 임수를 우리는 신금의 수호천사이자 보호자로서 병화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신금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임수가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재능을 발휘해서 큰 공을 세울 수 있지만, 만약에 임수가 없다면 위기는 그대로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병원년 운세가 어떤 작용을 할지 한번 볼까요? 26년은 천간에 이제 정관, 지지의 평관이 이렇게 함께 들어와서 겉과 속이 다른 관살 혼잡의 양상을 띠게 되죠. 물론 엄밀하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병화와 오를 따로 떼어서 봐야 되는데,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사주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운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금 일간의 사회적 활동과 그리고 이제 심리 상태에 매우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간 병화의 정관과 이렇게 병신합을 한다는 것은 공적인 명예와 책임을 의미하는데, 정관은 안정적인 직장을 의미하죠. 명예를 추구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법규를 아주 잘 따르는 의미를 가지고, 정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산수와 같아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권리를 찾아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정관이라는 법을, 규칙을, 관습을 지켜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정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에게는 또한 정관은 남편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병화 정관이 신금과 합을 하니까 공식적인 명예나 직책이 나에게 주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발현이 된다면 국가기관이나 대기업과 같은 공신력 있는 조직에 합격을 하거나 이제 승진을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거나 중요한 직책을 맡게도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아주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가치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부정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합의라는 것은 묶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원치 않는 직책이나 책임을 떠맡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조직의 규칙이나 어떤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 아주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원국에 임수가 없다면은 이 병화라고 하는 빛이 부담으로,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명예 때문에 실속 없는, 즉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 이 오라고 하는 칠살, 즉 평관이 주는 의미는 내면의 스트레스와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평관이라는 것이 이제 곧 스트레스죠.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돌발적인 사건, 그리고 권위 등을 상징하는데, 지지에서 들어오는 이 오평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명예와는 달리 실제 업무 환경이거나 내면에서 감당하기 힘든 압박과 위기감을 느끼게 됨을 의미하죠. 그래서 관살, 혼잡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아주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직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마치 화려한 무대 위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모습과 같은, 남들은 성공했다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본인은
심리적 압박과 피로감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26년도 정신건강과 사회적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주 원국 월지에 따른 세부적 분석을 해보자면 신금일간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병원연의 영향이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먼저 신금일간은 양이 아니고 음일간이죠. 음일간.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유리한 환경을 만나야 돼요. 이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은 유술해자축이라면 아주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술해자축은 신금일간에게 아주 유리한 환경이라면 인묘진사오미신 이거는 이제 뜨거운 열기가 많은 환경이면서 여기서는 이제 미월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신은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신금일간에게는 유리한 환경과 불리한 환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고 불리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신월은 아직도 뜨겁잖아요. 그렇죠? 이 뜨거운 기운들은 그리고 봄 기운과 뜨거운 기운들은 신금일간에게는 불리한 환경. 그래서 운세를 해석하는데 음일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인묘진 월령에 태어난 신금일간의 경우는 신금일간한테 인묘진은 이제 그 재성일, 육신으로는 재성이 되겠죠. 재성. 그래서 대개 이제 뭐 편재격이고 정재격이고 이렇게 이제 재격에 해당이 되는데 인묘진이니까 계절적으로는 목의 기운이 왕성하고 향후 날이 이렇게 점점 어떻게 뜨거워져가는 따뜻해져가는 시기로 가니까 신금에게는 여기에서 살아가기가 좋은 신금에게는 여기는 뭐예요? 객지죠. 객지 환경과 같은 불리한 환경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음일간은 힘이 약해지는 와중에도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해서 재성을 관리해야 되는 시기인데 병원연이라고 하는 강력한 화의 관살이 원국의 재성을 만나서 재생살이 극심해지는 구조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관리하던 일과 재물,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자칫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책임과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렇게 인묘진 중에서 묘진 월령이라면 본격적으로 이제 습해지는 계절이죠. 신금이 녹는 계절이에요. 이렇게 녹이 쓴다라고 하죠. 신금이 녹는 계절입니다. 원국에서는 자신을 보호해줄 그렇기 때문에 임수나 자신을 감싸줄 토의 기운이 없다면 건강을 해치거나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원국에 임수가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고 상당히 이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긍정적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토라는 것은 특히 또 축중기토, 술중에 무토도 이러한 토가 있다면은 땅 속에 몸을 숨겨서 위기를 피하고 내실을 다질 수가 있어. 이러한 여기에 임수까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있다면은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큰 보상을 받게 되거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오미 월령을 가게 되면 신금일간이 이때 태어난 신금일간이다. 한여름에 태어난 신금일간이라면
관살이 아주 왕성한 계절이죠. 이 사음이라고 하는 여름철에 이 연약한 신금일간은 여기는 사지에 해당해요. 사지, 그렇죠? 사지에 해당. 죽는 절에 해당해요. 화극금하죠. 그래서 죽음의 땅과 같은 아주 가장 험난하고 불리한 환경이 이 사음이야. 거기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미 나는 화 기운이 강한데 금년에 병오년이라고 하는 극심한 화기가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오직 있으면 고서에 이르는 말이었어요. 이 시기에 신금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송장같이 누렇게 뜬 모습이라고. 그렇죠? 신음소리를 내며 벽에 기대어 걷는 모습으로 묘사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신금에게 생존의 길은 오직 하나, 자신을 도와줄 강력한 구원자가 있는가에 달려있어요. 이때 최고의 구원자는 경금이에요. 경금. 급제. 오묘월의 신금일간은 반드시 경금으로 몸을 숨기셔라. 이 경금이 누구예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임수가 있다면 재앙 속에서도 구사일생의 위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위기를 명예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나죠. 그렇지만 보호장치가 없다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건강이란 뭐예요? 날씨가 이 뜨거운 화 기운에 의해서 심장, 혈압, 정신질환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는 강제 퇴직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명예가 실추되거나 뭐 이런 인생 최악의 시기를 겪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모든 활동을 최소화하고 생존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금일간이 신유술로 이제 넘어오면은 어떨까요?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신유술로 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신금의 근이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양인, 걸록의 기운이 이제 갖게 되고요. 양인격, 걸록격 그리고 왕한 신금을 의미하는데 마치 이 연약한 신금이 이제 고향을 온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간의 힘이 강해지죠. 그리고 병원연이라고 하는 강력한 관살의 기운을 충분히 감당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이 음간이라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음간은 항상 자신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보호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관사를 감당하려고 하고 자신의 권위를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왕성한 불로다가 강한 쇠를 단련해서 큰 그릇을 만드는 형국인데 이 말은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과 강한 기질이 사회적 권위가 되는 이 관사를 만나게 되니까, 관사를 만나게 되니까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신금의 특성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해자축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왕한 기운에서는 직장에서는 이제 파격적 승진이 되거나 선거에 당선이 되거나 중요한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급상승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법조계, 군, 경찰, 의료, 뭐 정치 이러한 권력이나 전문 기술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원국에 이제 목이라고 하는 재성이 있어서 이렇게 재생살이 되게 되면 아주 긍정적 발현이 되는데
자신의 역량을 투입해서 더 큰 명예를, 더 큰 권력을 쟁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재생살이 된다면 많은 군중에 따르는 인자한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다만 자신의 힘이 강해지고 운까지 따르니 자칫 오만해지기 쉽죠. 자만심을 경계해야 돼요. 특히 이제 유술월령에 신금한테 화는 자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자제력을 이렇게 주는 역할을 해요.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주변의 반발을 사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해자축 월령의 신금일간인데요. 이때는 신금일간에게 이제 식신이 되거나 상관격이 되겠죠. 식신상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철은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한냉한 환경이자 휴왕한 즉 식상의 시기로서 재능을 활용하기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조후적으로는 자칫 여기에서도 이제 금한수냉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금과 물이 전부 얼어붙어 버리면 자신의 재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26년도에 이제 강력한 병화의 기운이, 화의 기운이 이 얼어붙은 환경을 이제 녹여주는 따뜻한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게. 이때는 조후적으로 가장 필요한 용신이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자축, 해자축 중에서 자축월에 신금이 병화를 만난다는 것은 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해동. 겨울이 이제 물러가고 봄이 멀지 않아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 기운이 이제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동의 기운은 해토라고 하기도 하고 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금생수 수생목으로, 그렇죠? 가을, 겨울, 봄으로, 가을과 겨울, 봄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꽁꽁 얼어있던 재능이 이 봄이 옴으로 해서, 그렇죠? 목으로 감으로 해서, 수생목이 됨으로 해서 꽁꽁 얼어있던 재능과 아이디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빛을 볼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다면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여 재기할 수 있습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귀인이 나타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명예를 얻게 되는 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화가 지위를 요구하는 목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를 넘어서 사회적 지위까지 함께 얻는 이것을 이제 부귀라고 하죠. 부귀. 부와 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겠죠. 자축월의 신금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녹아버리면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무리하게 일을 벌리게 된다거나 자기가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자신의 기반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녹으면서 금만순행이 된 꽁꽁 얼어 있는 것이 조금씩 녹으면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지의 합충 변화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병원연의 지지는 오가 자신의 사주, 원구가 있는 다른 궁들과 맺는 관계가 구체적인 사건의 양상을 결정하게 되죠. 원국에 자가 있는 경우 자오 충이라고 하는 가장 격렬한 충동이 발생해요. 육신으로 따지면 이제 신금일간이니까 식신과 편관의 충돌이죠. 식신과 편관의 충돌이고 오행으로는 물과 불의 전쟁이에요. 수화 상쟁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구설과 이동수, 퇴사,
혹은 건강상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겠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거나 건강을 해치는 등 큰 손실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사주에 인이나 이런 술이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병오년이라는 것이 오게 되니까 인오술 화국이, 그래서 강력한 화의 삼합을 이루게 되죠. 이건 평관의 기운이죠. 평관의 기운이 이제 극도로 왕래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원국에 임수가 있거나 경금이 있어서 신금일간의 보호자가 되어 있다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도전을 해볼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막대한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임수나 경금이 없다면 자칫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극단적인 운세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국에 또 이렇게 오가 있는데 병오년에서 이렇게 또 오가 되면 오가 중첩이 되죠. 이게 이제 신금일간한테는 평관이 이제 중첩이 되어서 오로 작용을 하게 돼요. 이거는 스스로를 벌하는 형이라고 해서 자형이라고 해요. 자형. 이거는 극심한 스트레스, 지나친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과도한 채찍질을 하게 되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는 뜻. 직장 내에서도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어떤 압박감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죠.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상으로는 심혈관 계통 질환이나 정신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국에 이렇게 자축, 해자축이 있고 자축이 있는 경우에 이제 병오년이 오게 되면은 축오,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육신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신금한테는 이제 편관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만, 직장 관계에서 혹은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이유 없는 미움을 받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나 질투, 오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방해가 들어오거나 태클이 들어와서 일이 지연이 될 수가 있고요.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도 제3자의 새로운 관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나친 감정적 소모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26년 병오년이 이제 신금일간에게 작용하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해다. 그리고 이제 연약한 음일간인 신금이 힘든 환경을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경금에게 의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 임수가 없으면 계수에게 의탁하는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계수는 신금을 설기시킨다는 것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여름에 태어났거나 원국에, 사주 원국에 화가 많은 신금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고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겁재를 통해서 위기를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명예나 체면에 집착하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실체를 잃지 않도록, 그 신금이라고 하는 자신의 실체를 잃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신금은 본래 완성된 보석과 같으므로 더 이상 단련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26년은 그 보석이 세상 가장 밝은 조명 아래 서는 해예요. 그 빛을 온전히 내 것으로 흡수해서 찬란하게 빛날 것인가, 아니면 뜨거움에서 내가 녹아내려서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는 오롯이 자신을 지킬 힘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준비와 겸손한 자세로 이 운명적인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삶에 적용되는데 조금이라도 길잡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1522에 0954로 전화를 1522에 0954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경 명리학당으로 홈페이지에 가서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신금일간 병원년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